처음에 여기 정자를 지었던 고반 남은기 선생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후에 다시 이걸 증축했던 이 민주원 선생께서는 이 임대정 지으실 때 보면은 당시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농경사회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정자만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못을 지어서 연못을 두 군데 이렇게 크게 이쪽 연못과 이쪽 연못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물이 서로 통합해가지고 그때 농사를 지을 때는 물이 엄청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물을 이용해서 인근의 농토에 물을 공급해서 농사에도 이롭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게 연꽃은 또 이제 어느 것 하나 뿌리, 잎, 줄기, 이파리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잖아요. 그거를 또 연잎을 차로도 하고 뿌리는 식재로도 쓰고 이게 선비임에도 불구하고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인으로만 있지 않고 농업에도 유리하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실용적인 생각을 했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화순의 대표적인 민간정원 임대정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원은 크게 궁궐정원과 그 다음에 사찰정원, 민간정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민간정원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전남 담양에 있는 소세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가사문화권인 담양에 있는 정자보다도 수적인 면에서는 화순에 있는 정자가 상당히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순에 있는 대표적인 민간정원, 임대정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임대정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자로는 임대정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원래 이 임대라는 말은 어디에서 따왔냐 하면은 송나라의 유학자 정극이라는 사람이 쓴 시에서 따 인용했습니다. 종조 임수 대유산이라. 종조 아침이 다가도록 임수 물가에 임해서 물가에 앉아서 임수에서 임을 따가지고 왔고요. 종조 임수 대여산이라. 그래서 이제 임수 물가에 앉아서 물가에 임해서 아침이 다가도록 물가에 임해서 대여산 여산을 바라보면서 여산을 바라보면서 물가에 앉아서 총일 아침이 다가도록 물을 바라보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있었노라. 라는 증거 시에서 따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임대정 앞에는 이렇게 사평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평교회 앞에 사평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임수 아침이 다가도록 임수 저 물가에 앉아서 물가를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산 송나라의 시에는 여산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바로 사평에 있는 대월봉, 소월봉 산을 바라보면서 물가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는다는 시에서 따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임자와 대자를 따가지고 와서 바로 임대정이라고 했습니다. 임대정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 사회 민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원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분은 민주원의 할아버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원의 할아버지는 이제 무과에 급제한 무인이었습니다. 이분의 기계가 얼마나 장대했던지 그 기상이 얼마나 장대했던지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에 국치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께서 그 임대정을 지으신 민주원의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시를 썼냐면은 팔로 팍 차서
일본 그 땅을 이제 강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거기를 박차서 대마도하고 연육을 하고 연육교 하듯이 연육을 하고 그다음에 강호 그때 일본을 표현합니다. 이 칼 장검을 빼어서 백년 수치를 갚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이때 백년 수치라는 것은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일본에 의해서 조선의 강토와 인민들이 무참하게 짓밟혔잖아요. 그런 수치를 갚으리라라는 시를 썼던 분이 바로 이 민주원, 이 정자를 지었던 민주원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민주원 선생은 이 임대정은 민주원이 만드셨지만 원래는 여기에 고만 남원기라는 분이 여기에 십수체 13채라고 합니다만은 이 고반원가를 썼던 그 가사를 썼던 남원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분이 이곳에다가 13채의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 정자가 이제 이분은 이제 이 35살 때 남원기는 35살 때 생원시에 급제해가지고 생원시에 급제해서 35살 때 원인 모르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남원기 선생은 당신 스스로를 하늘에서 옥황상제를 모셨던 분인데 적강선인, 이 땅으로 유배해왔던 선인, 신선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시와 술에 미쳐서 40년을 살았다 할 정도로 시주 전광 40춘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즉 이분은 이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돌아다닐 때 피리와 검은고를 항상 옆에 끼고 다녔던 풍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 사평의 이 언덕배기에 이 정자와 룰을 짓고 시를 읊으면서 인생을 논하고 살았었는데 이분이 이 원인 모른 이유에서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후손이 없이 딸만 놔두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딸 역시 이제 전국도 이게 뭐냐면 전국을 돌아다니시면 출가해서 전국을 돌아다니셨다고 하는데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집들이 방치되었다가 나중에 남원기라는 분이 이곳에 이제 이런 임대정을 다시 수축해서 짓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해선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해선생. 사해가 바로 뭐냐? 민주원 선생의 호가 되겠습니다. 호.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성인 20살이 되면 이제 자를 아버지께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선배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친구나 후배들이 호를 지어주잖아요. 근데 그 민주원 선생의 호가 바로 사해가 되겠습니다. 사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자를 다시 수축해서 짓고 그 옆에다가 연못을 지었는데 보시다시피 연못의 형태를 보면은 천원지방 그거를 상징해서 네모진 연못을 파고 그 가운데 동그랗게 섬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우주관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것을 상징화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면은 이제 곳곳에 한자로서 써놨는데 이것만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피향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못지자. 그러면 이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좋아했던 꽃이 바로 연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연꽃을 심었잖아요. 요 앞에 있는 두 연못에도 연꽃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연꽃은 불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성리학자 선비들이 좋아했던 이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흙바탕, 더러운 시궁창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이 연꽃은 하얗게 오염되지 않는 청초한 꽃을 피우잖아요. 즉 세상에 오염되지 물들지 않고 연꽃 그 또 연꽃을 보면 그 상징적으로 보면은 속은 비어 있어 가지고 욕심을 내지 않는 선비들의 이상을 또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연잎은 보면은 그 비가 떨어질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연잎으로 때로 물방울 떼고로 굴려서 흘려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돈을 이렇게 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연꽃이 상징적으로 의미를 주기 때문에 선비들도 역시 연꽃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도니 애련설이라지 않습니까?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 전망 한번 내려다 보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자를 만들었던 민주현 선생이 되어서 한번 이 마루에 앉아서 한번 이 풍광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선인이 만들었던 정자이지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와서 잠시나마 조용히 이 정자를 지었던 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과거로 한번 돌아가는 그런 조용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순 사평면에 있는 이 임대정에 와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담아가야 할지 이곳에 오셔서 고요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정에 오셔서 많은 시인 일객들이 와서 이 경치를 보고 남긴 시를 이렇게 액자로 담아놨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마음먹기 하나에 달려있는데 마음 하나 고쳐먹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다시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는데 이 임대정을 지었던 민주현 선생이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 돌에 새겨져 있는 글처럼 새심, 씻을 새 마음심, 마음을 씻어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씻을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고쳐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원에 찾아온 우리 나그네들이 그 몇백 년 전에 이 정원을 지었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씻고 마음의 위로함을 받고 가셨으면 합니다.